전쟁 징후가 이스라엘에서 또 대규모로 포착됐습니다. 지난 5월 10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지 지구에 대단히 폭격을 실시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최소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분쟁은 지난 7일부터 벌어진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배경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스라엘 경찰이 라마단 행사를 치르는 팔레스타인을 강경 진압하며 무려 3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이 사건에 팔레스타인의 강력한 세력을 가진 테러 집단 하마스가 격분했습니다. 당연히 그냥 화만 낸 것이 아니라 군사보복을 위해 이스라엘 시가지로 다수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아이언돔에 모두 요격당하고 말았는데요. 심지어 명분을 잡은 이스라엘의 맹폭에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피해만 끊임없이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지난 5월 30일 한 오신트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인 할머니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뿌려 테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의 개안들은 주변에 있던 팔레스타인들의 돌팔매를 맞고 도망쳤지만 이 영상을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오랜 시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일례로 지난 2021년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번 창극과 거의 비슷한 시기인 2021년 5월 11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시위대의 강경 진압을 계기로 하마스가 가삼 로켓으로 무차별 공습하면서 두 세력 간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10일 동안 이어진 무력 충돌로 가자 지구 민간인 240명이 사망하며 두 국가 모두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군이 사용했던 아이언돔에 가삼 로켓을 요격하던 영상이 공개돼 우리나라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아이언돔이 필요한 나라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스라엘만큼은 아니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로켓 또는 포격에 의한 공격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2015년 8월 서부전선 포격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심지어 북한이 보유한 다련장 로켓의 수준과 규모는 하마스 따위와 비교하는 것이 실례일 정도로 막강합니다. 각종 구경으로 구성된 수천 문의 방사포가 대한민국을 정조준 중이며 이중 구경이 400이나 600mm에 해당하는 초대형 방사포도 있을 정도입니다. 즉 전쟁이 발발하면 하마스의 로켓 포격보다 수십 배는 많은 북한군의 로켓이 휴전선과 서울 일대에 쏟아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아이언돔 같은 우수한 근접 방어 체계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에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방 관계자들 역시 그렇게 생각해서 한때 아이언돔을 도입하려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아이언돔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언돔이 생각보다 결점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먼저 아이언돔은 가삼 로켓과 같은 소형 로켓을 막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북한군의 다련장 로켓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구경 로켓을 요격하기에는 위력이 너무 약하고 속도도 그리 빠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호환성까지 크게 떨어져 나토 표준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미군조차 아이언돔 무장 통합에 애를 먹었을 정도입니다. 그런 주제에 발당 발사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아이언돔보다 뛰어난 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LAMD입니다. LAMD는 2022년 2월 27일에 시험 발사를 성공하면서 성공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MD가 실제로 도입되기만 한다면 북한의 방사포 위협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개발과 별개로 개발 완성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북한이 수십 발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력 공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북한이 핵도발까지 준비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는 중입니다. 이에 우리 군 역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5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들여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를 개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사용하던 패트리어트2를 팩3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고 부족한 수량을 보충했는데요. 이를 통해 LAMD, 천공2, LSM으로 구성된 한국형 방공체계가 등장하기 전까지 방공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이야 전력 공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산 무기를 도입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한국산 방공무기가 개발돼 우리 기술력으로 만든 방공무기가 우리 영토를 지켜주는 날이 다가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